4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또 황사 관련 소식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사진에 주황색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빨간색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좀 의미하죠? 네, 어제 오전 9시 반경 찍힌 위성 사진인데요. 이 주황색은 황사를 의미하고 또 붉은색은 미세먼지가 강한 지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 지역 대부분이 노란 황사로 뒤덮이면서 어제 오후 1시 기준 전국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77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올해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요. 그러면서 2년 만에 프로야구 경기가 미세먼지로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은 중앙일보인데요. 자, 황사 때문에 조금 희미하게 보이는 새 사진이 좀 붙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각각 왼쪽부터 서울과 부산 또 제주의 모습입니다. 워낙 뿌옇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가 어디인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인데요. 자세히 보면 서울은 롯데월드 타워가 보이고요. 부산은 남구의 부두, 또 제주는 국제공항을 찍어둔 사진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사진 위쪽에 보시면 그 농도가 적혀 있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는 무려 지금 828 마이크로그램이 적혀 있네요. 예, 어제 최고 수준을 기준으로 나타낸 거고요. 네. 뭐 역시나 굉장히 답답한 서울의 모습이 실려 있는 다음 경향신문도 보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시죠. 예. 어제 아마 이런 모습들 운전하시면서 걸어가시면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원래 보이던 곳까지 이제는 잘 보이지 않는 네, 그런 네. 모습이었는데 문제는 오늘도 이러한 황사의 영향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아, 정말 이 정도까지인 줄 몰랐다라는 반응들 나오고 있고요. 마스크 안 챙겨 나갔다가 목이 너무 칼칼하다, 눈이 따갑다라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오늘 서풍 계열의 바람이 강해지면서 황사가 추가로 유입될 전망이라고 하니까 외출을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고 외출하는 분들은 마스크를 꼭 챙겨야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올해 최악의 대기질을 본 시민들, 이러다가 여름까지 쭉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걱정하기도 했고요. 봄철만 되면 미세먼지 농도를 하루하루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음껏 밖에서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을 실내로 불러들여서 대체 활동을 해야 하는 어린이집, 또 학부모들도 걱정이 가득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네. 자, 아까 저희 날씨 기상 예보를 좀 들어보니까 내일 오후에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일 오전까지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마스크 좀 쓰시고 외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자, 또 마약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저희가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고등학생들을 운반책으로 이용한다, 성인들이. 근데 지금 반대인 것 같아요. 성인 6명을 고등학생이 수화로 부렸다는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네. 중앙일보 기사고요. 벌써 이 일은 지난해 일입니다. 예. 작년 인천경찰청이 검거한 고약 마약사양 3명은 필로폰이나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들여와서 판매하면서 성인 6명을 운반책으로 쓴 걸로 조사됐습니다. 8개월 동안 현금 4,800만 원, 또 비트코인 3,300만 원어치를 벌어들였고 압수된 마약만 7억 원어치가 넘었다고 합니다. 네. 자, 10대 청소년이 성인을 운반책으로 썼다는 것도 놀라운데 유통 금액도 놀랍습니다. 네. 자, 10대들이 왜 이렇게 마약에 노출되는 걸까요? 기사에서는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요.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등을 중심으로 한 유통 구조를 먼저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만날 일도 없고 단 몇 번의 메시지면 당일에 판매와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심리적 방화벽이 허물어졌다는 분석을 내놨고요. 또 최근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더 글로리나 수리남처럼 마약을 소재로 한 작품이 많아졌다는 점, 또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이 이어지면서 10대들의 호기심을 증폭시킨 측면도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실효성 있는 교육은 전무하고 청소년 투약자 재활시설은 전국에 한 곳도 없는 등 예방과 치료, 처벌, 전 과정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전문가들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저희도 이렇게 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관계자들이 콘텐츠 소재가 줄 영향에 대해서도 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이제 보도를 해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직지심체 요절이 일반에 공개가 된다라는 보도였는데 지금 사람들이 그 직지를 보려고 지금 줄을 서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반에 공개되기 하루 전 언론과 대학 교수 또 연구원 등을 초청해서 진행한
VIP 전시 때의 모습인데 예. 이날 폭우가 꽤 내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직지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유럽인들에게는 더 익숙할 수 있는 구텐베르크 성경보다 78년이나 앞선 이 직지의 기술, 모습이 궁금하다면서 전시를 찾은 건데요. 전시가 진행되는 프랑스 국립도서관 측은 혹시라도 직지가 훼손될까 조명을 좀 낮춰달라, 줄여달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특별히 좀 신경 쓰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이곳에 보관된 동양 고서가 4만 5천여 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직지는 아주 특별한 위치에서 특별 보관되고 있다. 관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들으니까 이제 저도 보고 싶어지는 마음이 굉장히 커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도 그 질문이 현장에서도 있었던 것 예. 같습니다. 하지만 관장은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게 없다라면서 즉답을 피했다고 하는데요. 이 직지는 프랑스가 약탈한 문화재가 아니고 조선 말기 주한 대리공사를 지낸 프랑스인이 구매해서 가져간 유물이라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따라서 프랑스가 한국의 직지를 돌려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잠시 빌려주고 한국에서 전시만 하는 건 어떨까? 그 역시 가능성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프랑스 측은 지난 2018년 이 직지의 국내 첫 전시가 추진될 당시에 한국이 빌려간 다음 소유권을 주장할 걸 우려해서 한시적 압류 면세법을 제정할 걸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법안이 폐기되면서 앞으로도 협상의 어려움을 계속 겪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법 제정 논의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양국 기관의 우호적 교류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역사적인 과정이 있긴 했지만 우리 문화재를 프랑스에 가서 볼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이 조금 못내 아쉽긴 합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번째 기사입니다. 자, 다이어트 관련 기사인데요. 뭐 요즘 이제 여름이 곧 다가오면서 살과의 전쟁을 시작한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주사를 맞고 다이어트를 한다고요? 맞습니다. 네. 기존의 다이어트라고 한다면 주로 운동과 식단 관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방식의 다이어트 산업 규모가 760억 달러, 우리 돈 100조에 달할 정도인데 그런데 몇 해 전부터는 비만 치료에 큰 효과를 보이는 주사제 등이 출시가 되면서 오는 2031년이면 기존 다이어트 시장의 2배 규모까지 성장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주사를 맞아서 확실히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 부분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 이 약들에 쓰이는 주성분의 본래 목적은 당뇨 치료였다고 합니다. 포만감을 쉽게 느끼도록 해서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는 건데 이런 효과가 체중을 줄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면서 이렇게 비만약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약들은 미국의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고 있는데요. 주 1회 주사만으로 3개월에서 6개월이면 평균적으로 체중을 15% 이상 감량할 수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주사제의 한 달 가격이 100만 원 이상으로 비싸고 또 약을 끊으면 체중이 원상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불량, 또 설사, 변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나중에 출시가 된다면 꼭 잘 확인하고 투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솔깃하는 분들이 네.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고 주사는 좀 부수적인 방법이고 운동을 통해서 하는 게 여러모로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도 미국 관련 기사인데 뉴욕시가 로봇개를 다시 부른다고요? 어떤 내용이죠? 네, 로봇개는 뭐 지금 사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예. 네 발로 걷는 그리고 또 사람의 빠른 걸음 정도로 이동하는 로봇입니다. 14kg 정도의 짐을 운반할 수 있고요. 또 카메라와 조명 등으로 정찰이나 감시 역할도 맡습니다. 특수 장비를 갖추게 되면 폭탄 제거, 또 인명 구조 등 현장에도 투입될 수 있는 로봇입니다. 뉴욕시는 이러한 로봇개 2대를 구입해서 지하철역 등 우범 지역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설명해 주신 대로라면 좀 필요할 수도 있는 존재인 것 같은데 도입을 반대하는 측면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나요? 네, 인권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로봇개가 저소득층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차별적으로 돌아다니고 또 카메라 등을 통해서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뉴욕시 측은 이 로봇개가 안면인식 기술 등을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지만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또 누가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인권 침해 우려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의 한 시민단체는 로봇계와 관련한 아무런 법조차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로봇계가 이제 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날이 이제 머지않아 보이는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